안녕하세요, 아리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에서는 12월 12일 회사에 방문해서 김호중 가수 석방을 위한 협조 요청을 계획 중이신 아리스 분과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일부 아리스 분들이 회사를 방문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시기가 좀 예민해서 괜찮을까 우려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저러실까 싶어서 어떤 이유로 가시는지 확인해 보았는데 취지는 분명 김호중 가수를 위한 깊은 애정에서 비롯되었으면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굳이 이 추운 날씨, 예민한 시기에 회사를 방문하는 이유는 원로가 막혀서 직접 방문 말고는 회사에 본인들의 뜻을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채널을 포함해서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는 채널들에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소개해 주신다면 12월 12일에 한번 방문한 이후에는 굳이 회사에 추가 방문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도 이분들과 인터뷰를 하셔서 회사와 팬덤 간에 좀 더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해주시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언론들이 팬들과 소속사 간 갈등을 편파 왜곡해서 보도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분들의 의도를 명확하게 밝히게 되면 그러한 위험을 줄일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이 인터뷰를 진행한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5월 이후에 수시로 제 채널에 못 보던 분들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명령조, 때로는 반협박조로 들릴 정도로 강하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구독자분들도 무척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제가 고생을 사서 하는 이유는 이러한 시도가 분명 김호중 가수와 팬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속사와 일부 팬덤 간 갈등을 지켜보면서 살짝 뒤로 물러나 있게 되면 제 몸도 마음도 한없이 편해지겠죠?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회사와 팬덤 간 갈등과 불신은 더 심해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완전히 단절되면서 김호중 가수가 석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이 인터뷰 이후에 일부 팬들의 항의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지만 회사와 팬덤 간 의사소통을 지원해서 김호중 가수와 팬덤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 이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프로세계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저는 2020년부터 김호중 가수를 응원하고 좋아하게 된 팬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 5월 사건 이후에 네네. 너무나 언론에 이 희생양이 되는 게 너무 안타까웠고요. 네네. 그래서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황색 언론 퇴치를 추방을 위한 범시민연합이라는 네네. 시민연합이라는 단체를 제가 아시는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네네. 함께 네. 조직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 단체 이름으로 그 가수님의 그 인권 유린에 대한 기사가 나거나 할 때 네네. 항의 메일도 보내면서 네네. 적극적으로 방어했던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황색 언론 퇴치 시민연합은 제가 발대식을 할 때 네, 가서 라이브 촬영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네, 편집 영상으로도 올리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때는 정치색이 있어가지고 자세하게 다루진. 세미나는 그랬습니다. 예예. 세미나는 네. 발제자로 나오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좀 그랬지만, 네네. 예, 뭐 전반적으로 뒤에 시민단체 만드는 거는 네네. 세미나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요. 세미나하고는 다르게 네네네. 그냥 원래 시민 운동 위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황색 음. 언론 시민 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예, 그동안 우리 그 악의적인 기사 제목을 쓰고 네네. 조회수만을 노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황색 언론, 전형적인 황색 음. 언론의 희생자였지 않습니까? 우리 네네. 가수님의 기사라는 게. 네네. 네, 그래서 마침 또 이런 화두를 던져주신 분이 계십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또 때맞춰 네. 세미나도 있었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시민단체도 조직이 됐고요. 네네. 네, 그곳이 음. 마련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네네. 그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언론에 네네. 저희가 항의 메일을 보내서 네네. 네, 신문윤리위원회에서도 그것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판정도 받았고요. 네네. 네, 제일 좋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깍제깍 그 기사를 내리게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어준 가수가 처음에 이제 한참 언론에서 시달릴 때 네, 그 전환점이 되었던 것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내린 거랑 채널A, 그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신문윤리위원회에서 음주교통사고를 다 김어준 가수 탓을 하는 건 옳지 않다. 오히려 기자들이 네네네, 잘못한 거다라는 거를 제재를 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네,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그다음에 김어준 가수 이름을 도용한 이제 방지법 어쩌고저쩌고 한 거, 네이밍법, 네, 이게 세 가지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하지 말라라고 네, 이제 그 이메일로도 항의를 많이 하시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세 네네, 가지에 영향을 많이 미치신 것 같은데 이게 아마 개인 단위에서, 그러니까 개인 차원에서 항의하는 게 아니라 단체 이름을 네네, 빌려가지고 시민운동연합, 시민연합 단체 네, 이름으로 해가지고 항의 메일 보내고 항의 서한도 보내시고 해가지고 신문윤리위원회나 아니면 언론사나 네,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런 데가 더 적극적으로 반응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거 관련해서 하셨던 일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황색 언론이라는 개념조차도 없었죠. 그렇죠. 네. 마침 또 이호선 교수님이 네네. 그런 조회수만 노리는 그런 악의적인 기사들을 네네. 어, 옐로우 미디어,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황색 언론이라고 규정을 지어 주셨고요. 그렇죠. 네. 에두폰테스 코리아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네. 먼저 사회적 담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한 공부도 좀 하게 되었고, 네네. 아, 이게 바로 우리 그 황색 언론이구나. 이게 이런 악의적인 제목과 이런 네네. 걸로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았는데, 네네. 그때는 이제 시민연합을 만드는 단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메일을 많이 보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한마디로 너무 용단 폭격처럼 힘이 들었는데, 네네. 그래도 그 시민단체가 조직되고 난 다음에 나오는 기사에 대해서는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내니까 효과가 많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 예를 들면 스포츠 경향의 누굽니까? 이선명 기자 같은 경우는요, 11월 네네. 17일자에 네. 제2의 튀바로티 막자, 트바로티가 아닙니다. 튀바로티라고 아, 하셨어요. 네네네. 네네. 국회 김오중 방지법 본회의 통과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네네. 냈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황색 언론 이름으로 어, 항의 메일을 보냈더니 이튿날 11월 18일 날 네. 김오중 방지법 명칭은 인권 침해, 네네. 불필요한 오명, 팬덤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바로 올려주셨어요. 아, 그 헤드라인을 바꿨다는 얘기죠? 네, 헤드라인을 네네. 바꿔서 음. 그것을 나쁘게 보도한 게 아니라 음. 불필요한 오명, 음음. 인권 침해, 음. 팬덤 목소리 이런 음. 제목이 들어간 기사를 써주셨어요. 긍정적인 느낌이 되게 바꾼 거네요. 그죠? 네네네. 음. 그리고 또 많이 있습니다. 기사를 내린 경우, 그 네네. 다음에 사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네네. 그 다음에 김오중 방지법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지금은 다 사라졌잖아요. 거의 많이 지금 많이 안 나오죠. 사용하지 네네. 않죠. 예, 네. 사용하지 않죠. 그리고 그냥 개인이 보낸 게 아니라 저희 시민단체 이름으로 보냈기 때문에 기자들도 그것을 아예 무시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선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네, 김어준 가수가 네, 일으킨 음주교통사고 때문에 다른 네, 사람들이 막 따라해 가지고 네, 음주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심지어 네, 인제 뭐 사람을 죽이고 나서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도 다 김어준 가수 탓이다. 이런 기사가 네, 네, 많았잖아요, 예전에는. 네, 네, 근데 네, 신문윤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다. 네, 네, 따라하기가 있으면 그 기자들이 그런 기사를 많이 써서 따라하는 거지 김어준 네, 가수를 따라하는 거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딱 명시를 하면서 제재를 했잖아요. 네, 네. 그게 있고 나서 기사가 확 줄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인제 그 기사가 줄은 것들이 당연히 항소심에도 약간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죠? 왜냐면 검사나 판사나 다 네, 뭐 사회적 공분을 핑계로 네, 형벌을 좀 세게 형량을 세게 때리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네,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그와 관련해서 하셨던 활동들이 영향이 있었다라고 저도 느껴져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신문고가 제일 효과적이라 하더라고요. 잘 네네. 모를 때. 네네. 사실 처음에 이런 일은 저희 평생에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다들 처음이죠. 네. 네, 어떻게 대응할 줄도 모르고 네네. 정말 또
공카에서는 조용히 있으라고 하니까 한 달도 기다리고 두 달이 지나는데도 잦아들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정말로 가만히 있으니까 네네. 아무 일도 안 되겠더라고요. 예, 예. 그때 마침 그 채널 A의 이용한 앵커였나요? 네네. 네, 그때 나왔을 때 저희가 바로 그 장애인협회하고도 협력을 했고요. 네네. 그다음에 아, 신문고에 올리면서 그 장애인 그쪽에서 성명서가 나왔죠. 그 그래 장애인협회에다가 그럼 뭐 공문을 보내신 건가요? 공문을 보낸 건 아니고 메일을 보냈죠. 저희 그 아, 많은 사람들 다수가 좀 보냈고요. 네네. 그쪽에서 바로 반응, 그쪽에서는 뭐 지체가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희가 좀 힘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게 있었는데 알고 있었느냐. 굉장히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모욕이 되는 것 같다. 그런 네네. 메일을 보내셨다는 얘기네요. 장애인 단체 세 군데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 네네. 한 곳에서 이제 예, 성명을 발표하고 그랬다는 얘기죠? 네네네. 음, 그리고 저희는 이제 신문고에 다 많이 보냈죠. 이제 음주교통사고 김어준 가수 탓하는 그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신문은 언론중재위원회 신문고를 통해서 보내고요. 네네. 그다음에 방송은 방송통신 방심위에다가 그거를 해달라고 보냈는데 네네. 중요한 거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개인의 민사에 해당하는 건 개인이 해야 된다는 답변은 오긴 오더라고요. 그것보다.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음, 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형사사건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국리한 것이, 시민단체와 협력하면 되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음, 음, 그때 마침 그 황색 언론이라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이슈로 던져주셨기 때문에, 음, 음, 이호선 교수님이 던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음, 이런 걸 쉽게 아이디어도 얻었고, 음.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았죠. 아무래도 이게 음, 단체 이름으로 보내면 네, 이게 단체대 회사의 개념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네네, 신경이 쓰이는 것 같아요. 신문사 입장에서 네네네, 보니까. 그리고 신문고를 통해서 많이 하시면은 그게 또 자연스럽게 신문윤리위원회로 들어가 가지고 네, 거기서도 이제 조치를 내려주고 아마 그렇게 이게 뭐 그 황색 언론 시민연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물론 열심히 하셨죠. 근데 네, 단체 이름으로 보내는 것들이 그 효과를 더 극대화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뭐 전문가는 네네네, 아니지만. 네, 맞습니다. 네네. 저거 뭐 헤럴드 경제에 김유진 기자 같은 것도 그 저희 메일 보내고 기사 내렸고요. 네. 조이뉴스에서도 뭐 없앴고요. 이런 거 제가 다 메모를 해놨는데도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네네. 하여튼 저희가 네. 메일을 황색 언론 이름으로 보낸 데도 있지만, 네. 개인 메일 보낸 모든 기사 메일을 제가 총 정리를 해보니까, 네네. 96개 기자들은, 96명이더라고요. 기자의 숫자가 예, 96명이라는 거죠. 선택한 기자의 숫자가. 96명에게 개인 메일이나 네. 단체 이름으로 메일을 많이 보냈습니다. 저희 그 김호중 가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음음.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이라 그러셨나요? 이미 이 블로그 같은 데서 12월 10일 이라고 공지가 된 걸로 아는데 네, 그 요즘 날씨가 많이 춥잖아요. 그죠? 그리고 네, 또 뭐 사회적으로 시끄럽기도 하고 네, 또 팬들이 또 항소심에 관심이 많이 집중돼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네, 시점에 소속사의 항의 방문을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결심을 굳히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기 소속사의 항의 방문이라기보다는요, 네네. 그 명칭이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소속사에 예. 읍소를 하러 갑니다. 본 변호사를 써달라고. 부탁 네, 부탁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예예. 소속사에 하고 싶은 말은 네. 정말 산처럼 많이 있습니다만, 네. 아직은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우리 아리스라면 뭐, 다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사실은 좀 원통하고 절통하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음. 그런데 지금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걸 따지기 전에 1심 판결에 기가 막혀가지고요. 그쵸. 네. 네, 맞아요. 네.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요.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2심에 항소심을 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가수가 구속된 게 5월 24일이에요.
네네. 유니온콘 두 번째 날에 네네. 그리고 검찰에 기소된 게 6월 18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구속 기간이 거의 7개월, 8개월이 갑니다. 그 그쵸. 사이에 1심 판결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15만 팬덤이 있는데 단 한 명도 어떻게 변호사가 돌아가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음. 어쨌든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언론 대응도 가만히 기다리다가 궁여지책으로 음. 가수님이 나와서 민사로 해라 하고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했고요. 네네.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재판은 변호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사실은. 네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1심 판결에 뭐 어떤 변호사든지 뭐 믿고 기다렸잖아요, 저희가. 네. 네, 2심 이제 항소심이 있는데 항소심에서야말로 정말 명변호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네. 네네. 그런데 아직 뭐 저기 재판도 어떻게 또 재판부가 결성이 됐는지 아직도 알 수도 없고요. 네. 저희가 원하는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속사가 잘했건 잘못했건 지금 현재 소속사가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수님은 지금 저렇게 갇혀 계시니 법률 조- 대리니까 예. 네네. 그쵸. 소속사가 법률 대행을 하니 정말 좋은 변호사를 사서 우리 가수 좀 제발 좀 좋은 판결 받을 수 있게 음. 읍소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가서 음. 왜냐하면 만날 길이 없어요. 안 만나줘요? 운영진이 연락을 어, 했는데 안 만나줘요? 연락을 할 길도 없어요. 저희 연희사한테 수없이 전화해도 안 받고요. 네, 운영진에게 수없이 건의해도 안 되고요. 네. 그렇다고 뭐 아버님이 뭐 선임한 변호사도 안 된다 하고요. 사임하셨다 하고요, 이번에도. 아, 한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이번에 기사에, 한별? 예. 기사에 난 것과 마찬가지로. 네네. 그러니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읍소해서 네. 가수님에게 좋은 변호사를 써서 네. 그 항소에는 제발 좋은 결과 얻어 주십시오. 네네. 그거 간청하고 빌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변호 그것도 못한 네. 것이 천추의 한이 돼요. 왜냐? 네. 지금 가수님이 갇혀 있는지 7개월째. 이 네. 조금 있으면 해가 바뀝니다. 며칠 네네. 지나지 않으면. 네네. 2025년에 접어드는데 네. 15만 팬덤. 철근 콘크리트가 되어달라고 가수님이 늘 우리한테 얘기했는데 네네. 정작 이렇게 고난의 길을 겪고 있을 때 네. 또 좋은 변호사 소속사요. 소속사께서 제발 좋은 변호사 좀 선임해 주세요라고 팬들이 읍소 한 명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거는 우리 팬덤의 수치라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국은 어수선해요. 음. 뭐 네네. 날도 춥고 네. 그다음에 나라가 아시다시피 뭐 지금 시끄럽죠. 둘로 쫓겨져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시기를 놓치면 좀 빨리 변호사가 제일 급한데 정말 중요한 시기를 또 놓치면 이 어수선한 시기 때문에 또 넘어가고 또 해 바뀌면 언제 합니까? 이 한 주일에 딱 2시간 가서 네. 간절히 그거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사방에서 말립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저희도 예. 여러 방향으로 모든 사람들의 걱정 얘기 잘 들었고요. 네네. 여러모로 고민해 봤는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네네. 네, 그 언론에서도 네네. 예를 들어서 김호중 가수 음. 팬덤이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희 뭐 공카에 음. 뭐 거기 소속사 앞에 가면 뭐 쫓아낸다는 말도 있고 뭐 유튜버는 뭐 저거 한다고 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저희 많잖아요. 팬들 가운데. 많죠. 네,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얼마 안 남았다.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내가 무슨 이거 하나는 좀 해줘야지 내가 두 다리를 뻗고 내일 죽어도 한이 없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음음. 그리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좋은 변호사 써주십시오 하고 소속사에 부탁하는 게 무엇이 문제가 될까요?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말리시는 분들에게. 그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제 네, 가만히 있어야지 네, 뭐 이 소속사 앞에 가서 항의를 하고 그러면 네, 김어준 가수가 못 네, 나온다. 원래 네, 집행유예로 나올 건데 네. 항의하면은 뭐 징역을 받고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롯 세계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에이, 그걸 믿냐 너네? 저는 인제 오늘은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니, 가수 위해서 좋은 변호사 써주십시오 하는데 재판에 나쁜 결과가 나오나요? 저는 그거는 상식적으로 논리가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좋은 변호사를 써주십시오. 네. 가수 구명에 힘써 주십시오.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습니까? 저는 그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근데 전문가한테 의뢰까지 해 보셨다고 제가 저한테 네. 메일 주셨잖아요, 인터뷰하기 전에. 네네네. 근데 네.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 봤는데 전문가라 하면 변호사겠죠, 그죠? 네네. 변호사한테 변호사 자문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았는데 뭐 전혀 재판에 영향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신다고 고민을 네, 하시다가 네. 그래서 하시는 아니,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가수에게 좋은 변호사 선임해 주십시오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는 자체를 듣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냥 굳이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네네네. 그런 얘기죠? 네, 좋은 변호사 선임해 달라는데 왜 재판 결과에 영향이 있습니까? 반문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네네. 하도 걱정을 하길래 제가 변호사님께 여쭙습니다. 변호사 의견이 맞겠죠. 뭐 네네. 일반인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상상하는 거랑 변호사들이 네. 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랑 다르니까,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저 메일로 보내주셨던 얘기 다 하신 것 같은데 네. 추가로 인제 뭐 김어준 가수나 아니면 팬덤이나 회사 측에 네. 전하고 싶은, 바라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좀 해 주시겠어요? 아, 회사 측에 바라고 싶은 거야 많은데 아직은 재판 중이니까 네. 재판과 관련된 걸로만. 네. 네, 재판과 관련된 거는 저희가 뭐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전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요. 네네. 그다음에 운영진하고도 저는 만났습니다. 5월 24일 날. 네네. 5월 25일 날 만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자기네도 소속사가 이렇게 가수 사건을 해결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겠다고 저에게 했어요. 근데 그 네네.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음음. 뭐 언론이라든가 뭐 강남경찰서의 인권유린이라던가 음. 모든 거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넘어가겠다고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타이밍을 잡으면 그 타이밍에 힘을 합쳐 주시겠죠? 저도 지금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된 계기가 네, 제 채널에 수시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네, 분들이 들어와요. 5월 네,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는데 네, 최근에 진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네, 근데 네, 인제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을 100번 해도 네, 안 바꾸잖아요. 연세들이 좀 있으셔 갖고 고집이 있으셔 갖고 네, 본인 말이 네,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네, 하고 네, 네, 안 바뀌고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기대하지를 않아요, 그런 거를.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쪽이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네, 이 크게 두 가지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는데 네,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하면 저는 네, 편하긴 한데 몸은 편하죠. 그리고 네, 본란에 네, 휩싸이지 않으니까 제 마음도 편한데 이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둘 간의 이 조율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내가 돕는 게 김어준 네, 가수나 팬덤한테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약간 본란에 휩싸이더라도. 왜냐면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인제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게 그런 의미에서. 왜 인터뷰를 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네, 지금 뭐 방문을 하시려고 하는 게 안 네, 만나 주는 것 같으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의견을 그렇죠. 전달하기 어려우니까 가시는 언로가 거잖아요. 막혀 있죠. 그러니까 근데 네, 만약에 제 채널을 포함해서 뭐 하다못해 팬튜브 채널에서라도 네, 전체적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전달이 되고 네, 뭐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도 그 얘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네, 네, 회사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말로나 행동으로나 대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자연스럽게 큰 갈등 얼마나 없이 고맙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아니, 저기
가수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스러운 팬들이 좋은 변호사 써달라고 하면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주는 게 뭐 어렵나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죽 네네. 채널이 없으면 이런 데 찾아가서 하겠습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바로 답변이 오고 네,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이메일로 교환이 돼서 네, 뭐 답변이 오든 바로 그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은 되는데 그게 안 네, 되기 때문에 이제 네, 방문을 하신다는 거고. 근데 저는 방문보다는 아예 그냥 이렇게 공식적인 채널로 얘기를 네, 전달을 하고 네, 회사에서 뭐 저한테 얘기를 해서 다시 또 인터뷰를 그쪽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뭐 그냥 행동으로 바로 결과를 내든지 뭐 이러면은 깔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굳이 시위를 뭐 표현을 그냥 방문이라고 할게요. 그냥 방문을 해서 네, 뭐 사람들로 하여금 괜한 걱정을 하는 일도 없을 거고 이 추운 네. 날씨에 가느라고 힘드실 일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죠? 네. 그렇죠. 그럼요. 그런 그런데 측면에서 아마 네. 그것도 좀 힘들 거예요. 작년 사건은 알고 왜요? 계시죠? 예. 40일간 걸렸다는 거. 예 뭐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하셨다는 얘기는 들었고 다른 분들이 네네네. 네. 작년에도 저기 원래는 겔들이요. DC 겔들이 그 트럭 시위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 가수님에 대해서 전담 케어를 제대로 잘 해달라부터 뭐 이슈가 몇 개 있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한 40일이 돼도 끄떡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네. 쉽지 않아요. 그쪽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저는 그냥 아예 뭐 방문하실 일이 없게 네, 얘기 뭐 제 채널이나 아니면 다른 팬투브분들 중에 적어도 일부는 제가 볼 때 이 비슷한 내용을 방송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그동안 지켜본 바에 따르면 한 명이 하면은 다른 네, 사람들도 좀 따라하는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네네네, 처음에 기대 꽂고 시작하는 사람이 어렵지 제가 제 입장이 좀 어렵지 불편하고 다른 네네, 사람들은 원래 한번 방송한 거를 다시 따가서 하는 건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맞습니다. 그냥 예 많이 퍼지고 네. 처음 선각자, 좋은 선례 만드는 거는 힘든 일이에요. 문매를 그래서 맞아가면서 예 저도 용기를 뭐 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런 점, 그냥 회사에서 반응을 해 줘서 그냥 바로 변호사가 좋은 팀이 그러면 감사하죠. 네 그렇게 되길 저희는, 바라요 저는. 네. 네, 그렇게 해서 1회 방문으로 네. 모든 게 깔끔하게 된다면 정말 다시 없이 기쁘겠습니다. 네 제가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인터뷰를 해서 인제 영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거고요. 네. 네네. 아무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 네. 네 밤늦은 시간인데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이